이번엔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의원님? 뭐든지. 저 171 남영이가 이 미추홀구 을 지역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권자분들한테 죄송한 일이지만 아주 시끄러운 동네가 돼버렸어요.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 의원님은 관심 있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맞지. 받고. 한바 비리, 야, 이게. 공작 선거. 이게 이제 뉴스를 제가 아직 링크는 안 했는데 이게 지금 뉴스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오늘 방송하면 제가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에다가 좀 요즘에 제가 검찰 개혁 때문에 내가 이제 너무 그쪽으로 좀 가 있어가지고 약간 소홀했는데 제가 관심을 좀 가질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지역에 지금 문제가 된 그 분이 그 남영이 지역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이제 뽐뿌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 좀 해봐줘. 제가 자세한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 전체 정리를 딱 해보면 지난 총선에서 지금 현재 당선되신 무소속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저와 같이 선거를 같이 치렀는데 171표짜로 승리할 때 이 선거 공작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걸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사 상황은 거의 한 70% 80% 진행된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입건된 사람들은 이 비리의 주체인 한바 비리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유상봉이라는 사람의 부자가 들어가 있고 또 4급 보좌관, 윤상현 의원의 지역 4급 보좌관이 입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대가를 어느 정도 주고받았냐가 지금 규명되면서 윤상현 의원까지도 이제 조사가 들어가냐 마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도들도 나가고 있는데 제가 저까지 왜 인터뷰가 오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윤상현 의원 측에서는 자기가 거기에 전혀 연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나오는 유상봉이라는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허위다라고 페이스북에 쓰고 언론 반론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들 중에 한 꼭지를 제가 확실하게 증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인천지방검찰청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어요. 했어요. 제가 해드렸어요. 그랬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는 제가 옳은소리 우리 김성회 보좌관이 하고 계시는 대변인이 하고 있는 이제 방송에 아침에 나가서 다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 좀 소문이 나나 싶지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 지난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은 그 당의 공천을 미래통합당이었는데 당의 공천을 못 받아서 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됐고 그때 출마하면서 또 미래통합당에서 후보를 안 내느냐 그게 아니라 안상수 후보를 냈어요. 이전에 3선이었고 인천시장을 2번 했던 아주 유력한 아주 또 뭐 거물이시죠. 그분도 우리 지역에 나오고 저는 민주당의 경선을 통과하고 후보가 됐던 거였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윤상현 후보가 어쨌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 유상봉이라는 한바 비리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이용을 한 게 이 한바의 사건. 왕이야? 한바 비리의 왕이야? 그게 마찬가지 한바 비리. 그게 어떤 거냐면 유상봉이라는 분이 유명한 이유가 한바 식당이 여러분 건설 현장에 임시 가건물로 식당을 세워가지고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당권, 운영권을 얘기하는 게 한바식당 비리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알고 보니까 그 한 건설 현장에서 순수익만 몇십억씩 벌 수 있는 이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중간에 그 한바권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권을 받고 또 이분은 그걸 누군가에게 또 대가로 받고 팔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 유상봉이라는 분에게 수도 없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처벌을 받아서 형무소에서 이제 감옥도 살고 뭐 들어갔다 나왔다도 했고 고위공직자 몇 분을 옷을 벗게도 했고 뭐 그랬던 분 중에 유명한 분인데 이제 윤상현 후보가 이분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이 윤상현 후보 측에서 윤상현 후보가 직접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윤상현 의원 캠프에서 이 유상봉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2건의 진정서를 쓰게 됩니다. 그 한 건이 저는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던 상황에 우리 지역에 이제 민주당 저와 당내 경선을 했던 박우섭 전 구청장이 후보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윤상현 후보 측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구청장 시절에 유상봉 이분과 주고받았던 한밭 비리 그 내역들을 상세하게 진정서를 쓴 게 있어요. 그 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건은 코너에 몰릴 때 안상수 전 의원이 송도 쪽에 건설 현장에 있는 한밭 이권을 유상봉 씨에게 주면서 돈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이었어요. 그 두 건을 지금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제가 이 당사자라고 여러분들께 막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았습니다. 윤상현 의원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상봉 측 증언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썼다고 하는 그 박우섭 전 구청장에 대한 진정서는 작성을 했지만 사용한 적이 없다. 그 보좌관의 인터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안상수 후보 측 내용은 뭐 별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그 전 박우섭 구청장에 대한 진정서를 본인 후보 측에서 작성을 했고, 유상봉이라는 분은 분명히 자기는 작성을 해서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썼다. 그리고 윤상현 측에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제 이 휴대폰에 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저에게 경선 직전에 우리 동네 모 언론사 대표가 저에게 이런 노란 봉투를 주면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더니 이거를 당에다 갖다 내면 너가 단독 후보가 될 수 있거나 공천에서 유리하니 이걸 쓰라는 거예요. 제가 뜯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뭐가 된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당시에 느꼈던 게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지역에 가면서 여성 신인이고, 그리고 그 가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와 당내 경선을 해야 될 그 전 박우섭 전 구청장은 탈북당 경력 때문에 감점이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무엇을 가져다 줘도 저는 이길 자신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걸 사용해서 제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굳이 이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는 제가 불쾌했지만 돌려주지는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표님 고맙긴 한데 제가 이깁니다. 근데 이걸 뭐 주시니까 일단은 보긴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들고 나와요. 들고 나와서 차에 탔어요. 그때 저와 같이 수행을 해줬던 친구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 봉투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열어놔 보자.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정인 유상봉, 그 한밭 비리에 유명한 그분, 그다음에 피진정인 박우섭 전 구청장, 그리고 2004년 몇 월 며칠, 2005년 몇 월 며칠, 2006년 몇 월 며칠 그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얼마를 줬다, 막 이것까지 그 뒤에 계좌 내역까지 막 자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록한 날짜가 2019년 8월 17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경선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를 때인데, 이걸 딱 보고서 제가 느낀 거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걸 왜 내가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은 나를 바보로 보느냐. 만일에 정말 이게 문제가 돼서 당에다가 검증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당에다 제출하면 될 일이잖아요, 의원님. 근데 이것을 저에게 준 거는, 저는 딱 그때 든 생각이, 이걸로 수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지? 윤상현 후보 측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당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어요. 그죠? 똑똑하네. 의원님, 제가 손혜원 의원님 왜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걸 느끼고, 이거는 바로 돌려줘야 되는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하면서도. 박우섭은 무서워도 남영이는 이길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윤상현,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윤상현 후보 측에서 이런 계략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이런 걸 만들겠냐 싶어서.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나면 당내 경선을 했던 사람들끼리 화합하고 둘이 잘 힘을 합쳐야 또 상대 그 강한 후보를 이기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쓰는 순간 결국은 둘은 그 당내 경선자끼리는 경쟁해서 더 나빠질 거고 사이가 나빠질 것이고, 그에 대한 혜택은 기존에 있던 의원이 받을 게 뻔한데, 이걸 이용하고 제공한 사람은 제가 봐도 윤상현 후보 측일 거다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저희 수행하는 친구한테 그 인터넷 뭐 언론사 대표 책상 위에 갖다 두고 찍어 오라고 그랬어요. 둔 것까지도.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정정당당하게 이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언론사 대표이기도 하지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조심스러워서. 그랬더니 답장은
훌륭한 후보군요. 역시 뭐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첫 번째는 윤상현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거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그 본인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으나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게 1차고요. 두 번째는 안상수 후보 측에 대한 비방을 위해서 진정서를 썼는데 그게 언제냐? 저희가 4월 15일 날 선거를 치렀잖아요. 3월 25일 날 이걸 터뜨립니다. 어떻게 터뜨리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진정서 내용이 본인이 유상봉이라는 분이 안상수 의원인 시절에 시장 시절인지 의원 시절에 송도에 있는 건설 현장에 이권을 얻기 위해서 20억을 줬다. 그 돈을 안상수 의원은 내연녀에게 줬다. 이런 지저분한 비방 내용을 검경일본가 하는 신문 우리 지역 신문에 터뜨려요. 터뜨리고 나서 검찰에 또 고소까지 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유상봉이란 분이 그 작성한 날짜가 8월 10 며칠인데 그때 감옥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상현 후보 측에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작성을 하게 했던 상황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공작입니까? 그 속에서 얘 어떻게 사냐? 야. 그래서 결론이 지금 지역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결론이 나는 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주변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을 많이 해오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당내 경선을 치르고 나서 제가 진짜 잘 봉합하고 힘을 얻고 갔었으면 저는 사실 1,700표 이상 이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와 같이 당내 경선을 했던 그분이 저는 어차피 신인으로 가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제가 부족한 탓에 이렇게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자인 저를 고소고발을 4-5건을 하셨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 이런 과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또 역으로 페이스북에 쓰셨냐면 박우섭 전 구청장님이 페이스북에 이것 봐라. 경선 당시에 본인을 죽이기 위해서 윤상현과 남영희가 짜고 치고 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들을 저는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묻어두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정치판이 정말 결국은 싸워야 되는 게,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보면 싸워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우리 내부의 사람, 그리고 제가 한때 존경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오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 사실은 정확하게 밝히고 가야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부당하게 당했던 일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전 되도록이면 삼가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정치의 문제는 제가 이재명 지사 이제 판결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선거가 한번 끝나고 나면 온갖 결국 법정으로 행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유권자들의 판단은 다 무시되고 말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과정이 너무 과해지고 있어서 저도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지난 미추홀 저희 그 지역에서의 선거 과정이 참 지저분했고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한테 무조건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제 할 일만 뚜벅뚜벅 하면서 상대들이 아무리 서로 뭐 비난, 고소, 고발 뭐 난무해도 저는 꿋꿋이 근데 그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의원님 제가 지금 당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일에 그때 진정서를 받아서 당에다 냈어봐요. 지금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재밌죠? 지루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해는 되셨어요? 아니 저는 이상한 게 그 유상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바를 뭐 전문가라고 한바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한바 없자는 것. 그 한바 비리라고 그렇게 감옥까지 가고 아들도 관료가 돼 있잖아. 네. 근데 왜 계속 이렇게 이쪽에 진정하고 제 저쪽에 말이에요. 인정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 희한하죠. 사람이 제일 많이 중간에서 나쁜 일을 했던 거 아니에요. 롯데건설에서 수주한 분당에 있는 호텔 그 한바권도 받았고 또 롯데 일산점에 있는 식당권도 받았고 뭐 많이 받았는데 이 유상봉이란 분이 마음에 안 찬 거야. 약속한 거 다 안 준 거야 윤상현이. 다 줬으면 이런 얘기를 안 부럽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윤상현 의원한테 흡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건가? 뭐 저희가 그렇게 추측만 할 뿐인데 이 사건의 문제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 유명한 한바 비리의 그 왕이라고 하는 분을 끌어들였다라는 게 우선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우리 지역에는 불행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예. 무슨 힘을 갖고 있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개 뭐 어디든 다 걸쳐가지고 이 한바 이권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은 아니 그게 일이 너무 아니라 많은 거죠. 그 사람이 한바의 왕인데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표가 얼마나 오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작을 통해서 윤상현 후보 측은 안상수 후보의 득표율을 떨어뜨리면 본인이 되는 거예요. 남영희의 득표율을 그러니까 안상수 후보가 3월 25일 날 그 고소를 받은 게 허위 사실이든 아니든 예전에 그런 일이 있든 없든 비리를 폭로하면서 안상수 후보가 15.3%를 받았어요. 전국의 미통당 후보 중에 가장 낮은 득표율을 얻었어요. 이거는 그 공작이 먹혔다라는 거죠. 그랬든 아니든 이건 이런 비리 그러니까 명문화를 하기 위해서 한바에 뭘 해서 그 이권을 주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진정서를 내게 하고 윤상현한테 고소하기까지 하고. 고소하게. 근데 그 사람도 참 문제네 그것도 그지? 그런 사람들도 그 옆에서 좌지우지 해가면서 있는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거기에서 그 박홍섭이었다가 안상수로 간 거야 그 다음에. 박우섭이었다가. 박우섭 미안합니다. 아이고 박홍섭 우리 전 구청장. 이거 컸대. 그러니까 박우섭 전 구청장은 그래서 이제 지역에는 내가 유력했는데 이것 때문에 졌다 이렇게 절대 그거는 아니고요. 그 내용은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의 내피셜은 뭐였냐면요. 윤상현 후보 측은 의원 현역 시절에 박우섭 구청장이 현역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같이 현역 의원과 구청장이었으니까 서로 주고받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출마를 안 했으면 하기 위해서 유상봉 씨의 증언에 의하면 뭐 저와 경쟁할 때 쓰자고가 아니라 애초에 준비해뒀던 이유가 이걸 으름장을 놓으면서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할 걸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쓸 상황이 남영희를 후보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이제 못 나오니까 그건 어쨌든 이건 유상봉 씨의 증언인데 이러든 저러든 이제 만들었던 거는 윤상현이란 후보 측에서 이분한테 제안을 해서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폭로를 위해서 만든 것을 또 이권을 받고 이 사람은 일을 한 것이니 둘 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런데 그래서 지금 남영희는 뭘 하고 있나? 지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고. 열심히 하나? 저요? 의원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지역에 지금 제가 사무실을 이제 시구현 합동 사무실을 지금 이제 디자인해서 예쁘게 오픈하기 직전이에요. 7월 말 정도 되면 공사가 끝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또 행복한 게 우리 인천시 미추홀굴의 농아인 협회, 그 청각 장애인 협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이 이제 곧 이제 계약 만료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구할 데가 없다. 우리 사무실 같이 씁시다. 제가 한켠에 마련해드리기로 하고 제가 그분들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가끔 오시게 모셔서 한번 강연도 방송합시다, 하고 우리 거기서. 그렇게 할 거거든요. 어쨌든 미추홀을 새롭게 환하게 바꾸기 위한 남영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제목 좀 잘하셔야지 아니면 지루해서 아무도 안 보고.